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쌤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의 내용을 넘어서서 오늘은 로그 함수의 뜻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배우는 순서는 지수 함수 할 때랑 똑같습니다. 우선 뜻 배우고 그 다음에 성질, 그래프 뭐 그려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해칭 이동, 평행 이동, 그 다음에는 뭐 최대 최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에서 했던 순서대로 똑같이 가게 될 테니 요거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가던 대로 똑같이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의 뜻에 대해서 우선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보시면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x는 로그 a의 y이므로 x와 y를 서로 바꾸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 y는 로그 a의 x를 얻는다. 이 함수를 갖다가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을 읽으면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차원천히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지수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였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우선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했었습니다. 1대1 함수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선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을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도록 할 때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녀석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바로 이렇게 가로로 선 하나 그려놓고서 이거 이렇게 쫙 스캔을 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이 y는 저기 a의 x제곱과? 없죠. 네, 교점이 두 개 이상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대1 함수라는 건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이 없어야 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1대1 함수가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있었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빨간색 선 하나 그려보시면, 자, 요거 y는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럼 요거 뭐 a에서도 a도 함수값으로 3을 갖고 b라는 녀석도 함수값으로 3을 갖는 경우니까 서로 다른 애들끼리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단 지수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건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지금 똑같느냐라는 거였는데, 자, 이 1차 요 지수함수는 공역이 어떻습니까? 저기 치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착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촥 치게 됐었을 때 여기 색칠되는 영역, 요 영역이 바로 제가 치역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고 있어요. 공역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치역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면 둘이 서로 똑같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게 정의역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해. 그러니까 요걸 공역으로 하는 이런 지수함수를 잡아놓으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된 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갖는다는 건 일단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게 아마 또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것도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자, 두 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공정을 거치게 되느냐. 우선 y는 제가 x 2분의 1x 더하기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정은 뭐냐. 우리는 항상 함수를 만들 때 y는 뭐다, x에 관한 식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죠.
자, 그랬던 걸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x는 뭐뭐뭐다라고 이런 식으로 x는의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x와 y를 위치를 뒤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 주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x는의 과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이었었는데요. 자, 저거는 3을 우선 넘겨주시고 3을 우선 넘겨주시고 y-3은 2분의 1 x다가 되면서 양변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주시게 되면 2y-6은 x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x는 2y-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클리어 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즉 x였던 녀석을 다 y로 바꿔주고 y였던 녀석을 x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거치시면 y는 2x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요 녀석이 요 2분의 1x 더하기 3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하면 된다라는 건 알게 됐는데, 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와 이렇게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y는 a의 x제곱이 있습니다. 밑이 a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이 지수함수를 우선은 첫 번째 공정 x는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x는으로 바꿔주려면 요거 우리 로그 할 때 했던 것처럼 이 미친 a가 이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요게 로그 a의 y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공정이 뭡니까? x와 y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x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그 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역함수인 건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역함수인 거를 알아서 제가 어디다가 써먹죠? 자, 써먹어야 될 때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y는 역함수면 알아야 될 성질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로 y는 x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직선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의 역함수를 만약에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y는 x 이 직선을 하나 그려 놓으셔야 돼요. 직선을 그려 놓으시고 이 녀석에 대해서 이 파란색을 대칭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칭시키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역함수는 이렇게 빨간색이 된다. y는 x 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역함수는 또 한 가지로 만약에 파란색이 a, b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대칭되는 요 빨간색, 대응되는 요 빨간색 점은, 즉 이 빨간색 함수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되냐면 b, a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 a를 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은 뭐 이렇게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줄게요. a, b를 지나게 되면 b, a를 지나게 된다. 아니다. 요것도 하나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저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만약에 f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대요. 즉 a, b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역함수는 b를 집어넣게 되면 a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요 양변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시켜 주시게 되면 요 f랑 f 인버스가 만나서 이렇게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f 인버스 b만 남게 돼서 여기 왼쪽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A는 F 인버스 B다. 네, 이렇게 이미지로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방식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y는 3의 x제곱의 역함수는, 네, 변형해 보시면 y는 로그 3의 x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는 3을 미치로 하는 로그 함수다. 네, 그래서 3을 미치로 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3을 미치로 하는 로그 함수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와 성질입니다. 자, 그래프와 성질은 우리 그전에는 하나하나씩 이제 뭐 대입하면서 지수함수를 그렸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지수함수는 그릴 줄 아니까 기존에 있던 지수함수를 그리시고 나서, 지수함수 뭐 미치 1보다 큰 것부터 그려볼게요. 자, 미치 1보다 큰 지수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내가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리게 된다? 그렇죠, 얘와 y는 x 대칭한 이런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의 그림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y 값은, 자, y축과는 절대로 만나진 않고요, 한없이 가까이 가기만 합니다. 자, 즉, 네, y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지수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 로그 함수는 y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는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어요. 그래서 0,1을 무조건 지나서 요거 0,1을 정점이라고 했었죠. 로그 함수는 2와 대응되는, 자,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나느냐, 1,0을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을 무조건 지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계속해서 커집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디테일 확인하시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여기 y는 x를 그려놓고서, 자, 제가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함수는 얘와 y는 x 대칭된 이렇게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도 첫 번째 디테일, y축과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디테일, 자, 여기 1,0을 무조건 지난다. 자, 세 번째,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진다라는 거, 감소하는 형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뭐 여러분들 옛날에 또 보셨겠지만 이 역함수들끼리 서로 교점이 생기잖아요. 역함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점이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교점이 있을 때는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y는 x 위에 있습니다. y는 x 선상에 있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는 항상 a, a일 수밖에 없어요. 되셨습니까? 또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정의역부터 한번, 로그 함수의 정의역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뭐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선은 우리 로그 함수를 그냥 직관적으로 봅시다. 그림을, 빨간색 그림을 그리시게 될 때 y축 이전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y축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영역만 그림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화지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보다 오른쪽만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거 정의역은 x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가 0보다 커야 한다. 요거인 집합이 바로 정의역이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죠. 로그 함수란 녀석은 y는 로그 a의 x잖아요. 자, x란 녀석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습니다.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네,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치역입니다. 치역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빨간색만 보더라도, 자, 빨간색을 이렇게 착 이렇게 뭉개면은, 자, 요 y축이 다 색칠이 되지 않을까요?
y축이 다 색칠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다음에 로그 함수도 무슨 함수냐면요, 1대1 함수는 이거 지워놓읍시다. 함수자 지워놓으시고 1대1 대응입니다.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점근선이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무슨 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y축과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자, 점근선은 y축입니다. 즉 x는 0이라는 요 축의 방정식과 만나지 않는다. 다음에 정점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난다? 그렇죠? 1,0을 무조건 지난다. 다음에 대칭성이란 말은 잠시 내려두시고, 뭐 대칭성 요거는 알아둘까요? 요거는 알아둬야지. 자, 이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 y는 x, y는 a의 x제곱과 즉 지수함수와 y는 x 대칭이다.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로는 이제 증가 감소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증가 감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증가하는 함수라고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고요.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함수라는 거, 즉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줄어드는 거가 감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건 증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그 다음도 똑같죠.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24번 개념 보시면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 y는 로그 ax를 이 평행이동을 먼저 시킨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x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면요, x를 갖다가 x-m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 y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 y 대신에 y-n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실제로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로그 a의 x가 로그 a의 x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요, 요거는 x-m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다음에 y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으면 y 대신에 y-n이 됐을 텐데, 이 -n이 이쪽 우변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플러스 n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대칭이동도 똑같습니다. 자, x축 대칭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y가 부호가 -y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y는 로그 a의 x제곱인 함수였었을 텐데요. 요 y가 -y로 바뀌게 됐고, 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보다는 오른쪽으로 건너가게 돼서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게 된다. 함수 앞에 마이너스 하나가 붙게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요, x가 -x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y는 로그 a의 -x로서 x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원점 대칭 이동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자, x도 바뀌고 y도 바뀌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성질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다.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밑이 a인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즉 a의 x제곱이 되겠죠. 밑이 a인 지수함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시게 되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우선은 기본형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대칭 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 하시게 되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킵니다. 그럼 얘는 y는 로그 a의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고요. 요거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이번에 x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 원점 대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접은 게 돼서 파란색을 한번 더 접으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그러면 로그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래서 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하나 더 대칭 이동이 있죠. y는 x 대칭 이동. y는 x 대칭 이동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개념 25번은 이것도 그냥 마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요거 오타는 고쳐주세요. 요거는 최대값 그리고 여기는 최소값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아까 전이랑 똑같은 지난 시간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x의 범위를 m 이상 n 이하로 잡아놨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값 y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한다면, 자, 이것만 생각합니다.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그렇죠? 증가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죠. 자, 그러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x가 될 수 있는 가장 쪼만한 애를 대입하시게 되면 최소값이 나올 것이요, 가장 x값 될 수 있는 애 중 가장 큰 애를 대입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질 겁니다. 자, 거꾸로 x가 작으면 작을수록 y값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가장 작은 애를 대입하시게 되면 가장 최대값이 나오겠고요, x에다가 가장 큰 애를 대입하시면 오히려 함수값은 더 작아질 것이다. 이거 이 말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23번, 24번만 풀고 마무리하게요. 자, 다음 보기 중 로그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자, 로그 함수는 진수 자리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점에서, 자, 첫 번째 y는 로그 10의 x다. 네, 이거는 로그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고, 다음에 y는 x 로그 2의 5다. 이거는 진수 자리에 x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로그 함수가 아닙니다. 자,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얘는 그냥 로그 2의 5라는 녀석을 개수로 가지는, 기울기로 가지는 1차 함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태에 속지 마시고 이거 1차 함수입니다. 직선. 다음에 디귿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되어 있는데요, 얘도 x랑 관련된 식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로그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y는 로그 3의 2의 x제곱 되어 있는데,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네요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얘 사실상 x가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그렇게 되면 얘는 x 곱하기 로그 3의 2인 겁니다. 자, 즉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니은이랑 똑같이 로그 3의 2를 개수로 가지는 1차 함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역과 디귿이다. 다음에 23번도 보시면 fx는 로그 2의 x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요건 로그 2의 2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 다음에 이거는 로그 2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다음엔 요건 로그 2의, 자, 루트 2라는 녀석은 2의 2분의 1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분의 1승만 앞으로 나오시게 돼서 2분의 1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F8은 로그 2의 8, 즉 2의 세제곱이 되면서 3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3 로그 2의 2, 즉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얘는 그냥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공정 y는이 아니라 뭘로 고친다? x는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자, x는으로 고치시게 되면 여기 있던 밑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로그 2의 y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정은 뭐다?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x 자리는 다 y로, y 자리는 다 x로 바꾸셔서 이렇게 식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봤더니 밑이 아까 전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긴 한데,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입니다. 즉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이 3분의 1인 지수 함수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는 누굴까? 역함수는 당연히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바로 찾아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빠르게 찾아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이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제가 교재를 실수로 못 넣어놨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내용도 추가해가지고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